네, 우리 부총리님, 국무위원님도 수고 많으십니다. 충남 당진 출신 어기구 의원입니다. 부총리님, 지금 농촌은 말이죠. 농사 준비가 지금 한창인데 예. 우리 농민들께서 쌀값, 또 비료값, 뭐 사료값 등등해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우리 부총리 혹시 쌀값이고 농민값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예. 네, 지금 그 농촌에는 이 쌀값 폭등, 비료값, 쌀값 폭락, 비료값 폭등, 또 이런 사료값 등 때문에 농촌에 희망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농업 분야에 대해서 가장 큰 규모의 예산 삭감이 이루어지면서 전례 없는 농업 홀대를 자행하는 추경이다. 동의하십니까, 부총리님? 예, 가장 큰 규모로 한 것은 아니고요. 뭐 한 전체 부처로 보면 한 중간 정도 감액 규모입니다. 저는 이 비율이. 아주 작은 예산 중에서 우리 농업 일단 해수부 예산도 제가 따져볼 텐데요. 큰 규모로 이렇게 추경이 삭감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식품부 예산이 2,312억 원이 지금 삭감이 됐고요. 농진청 422억 원, 산림청 168억 원, 무려 4,930억 원에 달하는 농어촌 예산이 삭감당했습니다. 이 감액한 사업들을 제가 보니까 재해대책비 700억 원 감액, 농업재해비용 1,000억 원, 또 이 수리시설 개보수 이런 것도 농협에서 지금 상당히 필요한 이런 사업들이거든요. 여기도 한 530억 원이 감액이 됐고, 양곡 관리비 550억 원, 또 농촌 용수 개발, 물이 있어야 이 농사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배수 개선 사업 230억 원 감액 등등해서 어쩌면 이렇게 농촌에서 이 농업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만 이렇게 딱 잘라내서 꼭 집어서 이렇게 감액을 할 수 있는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인해서 말이에요, 부총리님,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식품부 예산 비중이 2.5%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지금 그 농민 농촌 이런 분야에서 이 마의 3%를 좀 지키겠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2022년 본예산 대비해서 2.8%보다도 낮아서 역대 최저 기록을 다시 한번 갈아치우게 됐다. 이런 농업 볼때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가 없는데 우리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지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농업 분야에도 일부 감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부분에 관한 저는 사업 그 자체는 다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현장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업 항목에서 이번에 감액한 것은 이 집행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을 걸로 확실시 되거나 또 집행 부진이 되고 있고 또 불용이 예상되고 어떻게 있고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건 다 지금 관계 부처하고 그렇지 또 않습니다. 실제 지금 이 지자체하고 힘이 없는 부처들 지금 다 예. 붙들어다가 지금 이렇게 깎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지난 대선 때 국힘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농업 홀대한다, 농어촌 소외시킨다, 심지어는 최악의 농업 홀대 정부라고 한 거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죠, 부총리? 그렇게 공격했죠. 그런데 저희 지금 이제 선거 이제 끝났다고 이런 구호 다 잊으시고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세우는 것, 이 농민들을 기망하고 그러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현장에 지금 목소리가 그렇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한번. 선거를 끝난 게 선거는 곧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무리하게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예산 그대로 사업 항목 다 살렸습니다. 다만 불용이 예상되고 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거 그런 부분만 우선 조금씩 감액을 했다. 아니 깎지 안 해도 불용 안 됩니다.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요. 우리 농식부 장관님 어디 계십니까? 네, 여기 네, 장관님, 지난 인사청문회 때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요. 우리 장관님께서 윤석열 당선인이 우리 생명사업이자 안보산업인 농업을 제대로 이끌고 가도록 역할을 다하시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그 농업예산 최저치로 이렇게 깎아서 새로운 기록을 갱신하는 거, 이게 바로 그런 역할입니까? 좀 상당히 지금 현재 농업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농업 예산이 이렇게 감소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업예산이 계속 지금 줄고 있다고 지난 대선 때 그렇게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지금? 지금 2.5%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 장관님.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농업을 홀대하는 추경 이번에 절대 통과시킬 수 없다, 부총리님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부총리님? 저희들이 사업 보고 정말 제대로 정상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또 재검토를 하겠습니다만은 농업 홀대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예, 드리겠습니다. 그런 걱정 없도록 저희들이 예산 추경 작업하고 또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에 의원님 말씀 잘 유념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신정원 의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이 무기질 비료 부분 우리 이번에는 장관님께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예, 예. 무기질 비료 심각한 거 아니에요? 네, 심각합니다. 예? 이거 지난번 국회에서 2022년도에 예산안 부대의견도 있었고 당시 부대의견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정부 지자체가 50% 부담한다. 농협이 30% 부담한다. 이렇게 논의가 있었어요. 이거 보고 받으셨죠? 네. 근데도 왜 이렇게 이런 약속을 안 지키는 겁니까? 이건 저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 생각하고요.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해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국가 10%, 제자 10%, 농협 60% 이렇게 부담하게 지금 되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말이에요. 이게 농민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습니다.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비슷한 사업이 밀가루 가격 안정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정부 부담률은 7%에 달하는데 이런 사업과도 비교해도 형평성이 엄청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장관님, 이 무기질 비료 지원 사업을 포함한 농협의 농업인 지원 사업은 연간 4,900원으로 지금 한정되어 있는 거 아시죠? 농협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현재 수경대로 농협 분담률이 책정이 된다면 농협에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3,600억 원이에요, 600원. 이렇게 되면 현재 집행 중인 농협이 농업인 지원 사업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우리 농업인, 농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런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왜 이런 일을 이렇게 하냔 말이에요. 심의 과정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농업인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농민의 부담을 덜어줘야 된다. 농민들 지금 쌀값, 비료값, 사료값 때문에 난립니다. 농촌에 희망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예산을 대폭 깎고 막 이렇게 부담을 주면 어떡합니까? 이 농협이라는 데가 결산을 못 한다고 합니다. 쌀값 폭락에 비료값이 이렇게 올라가지. 농촌에 희망이 있어야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총리님 집행이 안 되고 이 말이 되는 소리 좀 현장을 가보세요 지금. 그 비료값은 또 감액의 문제가 아니고 정액의 문제인데 저희들이 이 적정 예산을 일단 반영한다고 했지만 또 의원님들 반영 꼭 계시고 해주세요. 하니까 그 분담 비율에 관해서 추가적인 이게 또 코로나 지적을 장국에서 하겠습니다. 말이에요.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지금 세계적으로 높아지는 거 아시잖아요, 부총리님. 예. 있잖아요. 예. 예, 지난번 그 11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식량 안보를 위해서 미국은 비료 생산 지원금을 2배로 확대하겠다 이런 성명을 발표한 바 있어요. 아십니까? 예. 식량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살아야 됩니다. 최근 이 무기질 비료 가격 급등 같은 거 이거는 해외 요인에 의해서 기인됐기 때문에 농협을 포함한 농협계의 자체적인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이럴수록 정부의 좀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기 때문에 이 정부의 무기질 비료 가격 상승분에 대한 분담 비율이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부총리께서는 정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보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해수부 장관님 어디 계십니까? 예, 여기 있습니다. 해수부 장관님도 지난번 청문회 때 보니까 우리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서 몸을 바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근데 이번 추경안 보니까 말이에요. 이게 농업 볼 때에 비해서 수산업 볼 때가 또 만만치가 않아요. 아주 심각한 거 아시죠? 예. 뭐 감액 부분에 수산 분야만 감액 부분을 볼 것 같으면은 오히려 뭐 정액 부분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액부분이 많아요. 항만 지금. 쪽 SOC 부분이 감액이 많고 지금 얼마나 삭감됐어요 이번에? 수산 분야는 331억이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 아침에 이게 수산신문제 가지고 왔는데 아침에 오늘 조간신문이에요. 사상 최대 규모 추경안인데 해수부 예산은 최대 감액됐다. 2,950억 삭감됐다. 해양수산부 분야. 이거 뭐예요 이거는? 이제 가짜 뉴스예요? 아닙니다. 이제 항만 분야에 항만 SOC 항만 분야 분야에- 마찬가지고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 이게 해양수산 분야도 2,950원이 삭감돼서 예. 국가 전체 예산 대비 해양수산부 예산 비중이 1.1%로 0.9%로 역대 처음으로 1%로 곤두박질 쳤다. 이게 바로 보도 내용이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증액됐다고 그래요? 응? 반성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농림부 장관님도 마찬가지시고 제가 농해수 위원이잖아요. 예. 지켜볼 겁니다. 두 분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인사청문회 때는 뭐 정말 제가 농업 발전을 위해서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갖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우리 농민, 어민, 축산인, 임업인들이 정말 잘 살 수 있도록
식량안보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 예산이 정책이에요. 지금 뭐 그냥 바로 오시자마자 이렇게 예산을 다 날리는데 가만히 있고 말이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뭐 합니까? 총리님, 예. 이게 지금 이 어업용 면세 이거 아시죠? 예. 이 어민들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예. 예. 어? 이번 이 지원 대상에 어업인만 빠졌어요. 정부가 이번에 고유가로 인해서 많은 지원 방안을 발표했는데 어업용 면세료만 지원해서 빠져 있습니다. 지금 어업인에게 공급되는 경유 가격이 지난해 대비해서 68.5%나 급등해가지고 지금 한 드럼당 17만 8,930원. 이거 아시죠? 기름값이 오른 거. 예. 그럼 이 어민들이 어떻게 삽니까? 예? 지금 어업 출업비 중에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9.5%에 달하고 있어요. 거의 어업 비용 중에 이 기름값, 배에 내는 기름값이 60%라고 있어서 연료비, 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적자에서 바다를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을 왜 정부가 신경을 안 씁니까? 농민과 마찬가지로 어민도 다 죽을 지경이에요. 지금 어촌에 사람이 없어요. 젊은 친구들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이번 추경을 통해서 어민들의 부담을 좀 덜어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기름과 관련된 유류와 관련된 세금을 이제 낮춰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인데 기왕에 어업 쪽에는 좀 면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조치의 혜택이 지금 가고 있지를 못하다 하는 생각이고 저희들이 현장의 그런 어려움을 살펴서 어떤 또 추가 지원 방안이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넣으세요.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거 아니라 넣어야 됩니다. 이 어민들도 엄청난 피해를 입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 유가 공급 가격 오르는 것이 어민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위생변수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정부가 소상공인도 다 좋아요. 이 농민 어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 좀 이번 추경에서 반드시 챙겨줘야 된다. 적극 검토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시간이 이제 뭐 2분 정도 남았는데 참 저는 참 이게 안타깝더라고요. 불과 3개월 전, 석 달 전만 해도 기재부가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추경을 못 하겠다. 이렇게 하더니 이게 돈이 어서 59조 4천억 원이나 생긴 거예요. 이거 추가 세수가 얼마 나온다고 그랬죠? 예, 53조 정도. 53조가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안 거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안 거치면 만약에.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세입 경쟁해서 가져온 것은 거의 실적을 기초로 해서 확실시 돼 보인다 하는 것을 보수적으로 이렇게 추계해서 가져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네. 저는 뭐 세수 전망이 그렇게 틀리지 않을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석 달 전에는 이론도 없다고 하더니 갑자기 3개월 만에 이렇게 그냥 예, 그때는 너무 뭐예요? 빨랐죠, 공을 사실은. 뭐 기재부의 가을자 행보가 전혀 납득이 안 가요, 국민들께서. 이거 근데 이 국기 예산 정책처에서 초과 세수 이렇게 추계한 거 보니까 기재부보다 5조 5천억 원이 더 거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어요. 예.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정처도 상당한 큰 폭의 경쟁을 한 거죠. 재추계를 해서 48조 정도 더 거친다고 한 것도 사실은 아마 놀랄만한 사안일 겁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실적을 기초로 해서 보니까 상황이 달라져 있다. 이 5조 5천억 더 거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전체 저희들은 53조, 예정처는 48조 정도로 보면은 그 대규모 세입 경쟁이 필요하다는 데는 문제인식을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기재부 세수 추계 우리 기재부가 어떤 부처입니까? 근데 이거를 매번 이렇게 실수하시고 그럼 국민들께 신뢰가 가겠어요? 경제정책, 재정정책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부총리께서는 이쪽에 전문가시고 친정에 다시 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가시니까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네, 국민들이 오해합니다. 예, 각별히 좀 주의하시고 오늘 저희가 질의한 이게 농업, 농촌, 수산, 해양 부분 이게 미래 먹거리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좀 부총리께서 철저히 챙기셔가지고 좀 우리 식량 안보 정말 수산업 좀 살릴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서 각별히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살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기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